풍호 정양범, 순풍에 돛을 달아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언론에 기고를 한 특별 기고문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첫 국빈 방문을 하는데 기고문의 제목처럼 우리나라와 중국과 우리나라가 순풍에 돛을 단 듯한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중대사를 지낸 분이시죠. 이규형 전 주중대사, 그리고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잠시 뒤면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도착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시진핑의 방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국가주석이 되신 이후로 첫 국빈 방문이시고요. 예.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에 화답을 하는 형식이 됩니다. 수교한 지 22년이 됐고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예. 이제 새로 국가주석을 되신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된 양국 관계가 더욱더 내실 있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는 그 평양 방문에 앞서서 오히려 이제 서울 방문을 먼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례적인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는 중국 지도자는 북한의 지도자를 북경 혹은 평양에서 먼저 만나고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게 관례였는데요. 이제 그런 관례를 깨고 직접 방한을 결정한 건데요. 저는 이게 중국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의 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외교가 일정 부분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예. 말하자면 도광양회의 외교를 해왔다고 그러면, 예. 특히 시진핑 주석 이후에는 책임 대국 외교를 주도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그러니까 대국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북한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중국의 이익에 따라서 외교적 선택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국 외교에 있어서의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시진핑 주석이 방안에 맞춰서 국내 언론사에다가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기고문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 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자, 풍호 정양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요. 풍호, 바람이 좋으면 양범을 하라. 뭐 이런, 그러니까 돛을 달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사님, 이게 풍호 정양범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저도 그렇게 한문에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 이제 좋은 바람이 부르니 앞으로 더 잘 나가십시다. 예. 힘을 합쳐서.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양국 관계를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쭉 잘 해왔으니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풍호 정양법은 글자 그대로는 이제 바람이 좋으니 돛을 올리자 이런 얘기고요. 예. 한중 관계가 그동안에 22년째인데요. 그동안에 경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지금은 아주 순풍이다. 이제 여기에 돛을 달자. 예.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국빈 방문하셨을 때 예. 시진핑 주석이 이런 액자 선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욕궁 천리목 경상 일청루라는 예. 뜻인데 천리를 더 보기 위해서 한 층을 더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그동안에 순풍에 잘 진행이 되어 왔고
돛을 달자 아니면 앞으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층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진핑 주석이 진단한 한중 관계는 풍호, 순풍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방안에 아마 그 돛을 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 의미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일화독방 불시춘. 일화독방.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해서 불시춘. 봄이 온 건 아니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중국인들의 어떤 이런 그 평소의 그 생각,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생각,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말 그 뜻대로 봄에도 꽃이 빨리 피는 꽃도 있고, 예. 좀 늦게 피는 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꽃 하나 피웠다고 봄이라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또는 만족해서 뭐 좀 할 일을 덜 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해가지고 좀 성급하게 해서 실수를 하거나 막 그런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한중 관계가 좋고 인적 물적 교류에 있어서 아주 놀랄 만한 발전을 했지만 좀 더 풍성한 봄을 맞기 위해서 한중 양국 국민 또 양국 정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하는 그런 뭐 기원을 담은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일화독방 불시춘 백화제방 춘만원. 이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고금 헌문에 나오는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이규영 대사님 잘 말씀하셨고요. 한중 관계가 22년이 됐지만 아직도 아마 그 교류 협력이 완전히 이렇게 확장되지는 않은 게 아니냐. 이제 부족한 부분도 더 교류 협력을 정진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중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정진하자.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뒷부분에 백화제방 춘만원 이 부분은 그 사실은 저는 이게 마오쩌둥 시대 때 백화제방 운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연상을 시켜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우파 지식인들을 숙청하기 위한 슬로건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 시진핑도 사실은 아버지가 우파로 몰려서 고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백화제방이라고 하는 말은 100가지 꽃을 다 피워라. 그게 뭐 예. 빨간 꽃이든 노란 꽃이든 뭐 분홍색이든 뭐 파란 꽃이든 다 피워라. 예. 그렇게 해야 정원이 가득 차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중국의 당시 지식인들이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뭐 주장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소위 우파를 이렇게 가려내는 예. 정풍 운동을 마오 때 했고요. 했었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사실은 또 글자 그대로 뜻은 참 좋은 의미인데 마오쩌둥 시대의 그런 그 어떤 숙청의 구호로 사용되었던 예. 그런 의미라 아마 시 주석께서도 의도적으로 이 뒷부분까지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닐까.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기고문에도 나왔듯이 우리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이게 이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일본은 계속 뭐 구구화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오늘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북한과 손을 잡으면서 제재를 지금 해제하는 그것도 독자적으로 해제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북핵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한중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핵 문제. 글쎄요. 북핵 문제 벌써 20년 넘었고요. 그 사이에 뭐 합의도 있고 또 어떤 조치도 취해졌고 또 그것이 무산돼서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간 그런 지금 경위가 있습니다. 중국이나 뭐 우리나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 핵실험을 절대 반대한다 하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그 방법을 취할 것인가, 어떤 그 대책을 수립을 해야만 이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양국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도 또 두 발을 쐈어요. 이거 시진핑 주석도 알 거고요.
이게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시진핑 주석이 더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한국 방문하는데 자꾸 그거 하지 말라는 미사일 계속 쏘고 있고 핵실험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일까요? 뭐 핵실험은 하진 않았고요. 예, 그 전에. 네, 예. 미사일하고 뭐 사거리가 긴 뭐 방사포인가 뭐 이런 걸 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막 그 뜻은 뭘 전하고 싶은지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뭐 저희도 뭐 그 군사 훈련을 하는 거 있고 너무 지나치게 저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또 중국과 북한과의 문제지. 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신경 쓸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그 공해상의 그런 연습을 할 때는 국제적으로 사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지점에 한다고 하는 그렇죠. 그래야 그 지역을 다니는 배나 뭐 비행기나 이걸 항해 그걸 미리 다 금지하고요. 저걸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국제적 의무를 북한이 과연 하고 하는지 아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모한 아무런 사전 경고 없는 그런 도발. 군사 훈련은 불필요한 아주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저희들은 꼭 좀 지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의 아마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선 하나는 북한과의 어떤 사전 협의나 어떤 공지 이런 게 없이 남북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발,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도적 무시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뭐 북중 한중 간에 어떤 대북과 관련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든 예. 우리는 경제 핵 경제 노선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국제정치학회장이시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네. 일본이 안 그래도 집단 자위권 뭐 가기를 통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 바꾸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일본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고 이 문제만큼은 한중 간에 단호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분명히 다뤄지겠죠? 예,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은 제가 작년에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요. 이 일본의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우경화 움직임들, 헌법 해석을 내각에서 다시 새롭게 결정을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집단 자유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역사 인식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한국과 중국이 20세기에 같이 겪었던 역사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인식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예. 의미이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일본의 어떤 정확한 역사 인식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마 공동 성명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예컨대 사료협력이라는 용어도 우리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사료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이런 일제 제국주의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만행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사료를 서로 발굴해서 그렇죠.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합의가 이번에 한중 간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사를 지내셨으니까 뭐 한중 간의 그 외교적인 마지막 성과물은 이제 성명 또는 공동 뭐 선언문 이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아마 지금 문구를 대부분은 다 완성을 했을 텐데 막판에 지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마 제 개인적인 그 예측으로는 이 일본 문제일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이걸 어느 수위까지 조절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요. 예.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공동성명이 발표되리라. 그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한 4-5시간 후면은 예.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는 양국 그 실무자들이 공동성명 문안에 지금쯤은 다 합의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 양국 간의 어떤 공동성명을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맥락상의 또 배경으로 어떤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둘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제3국을 겨냥을 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건 상례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역사 인식 문제 또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현실이 결국 이 지역의 평화나 안정 또 공동 번영이라는 점에서 보면 매우 불행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같이 표명을 하는 수준에서 저희들 공동성명에서 다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일본이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그 뭐 메구미 사건, 뭐 온갖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이 북한에 대북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대요. 그에 상응하는 몇 가지 대북 제재를 오늘 해제하기로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 북한과 일본이 더 손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일본은 북한, 뭐 이렇게 물론 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로 견제하는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동북아 지역 질서가 한국, 미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고 예. 또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한편으로 하는 이런 20세기 후반의 어떤 냉전 구도로 가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우경화나 어떤 역사 인식은 심각한 역내의 문제이지만 예. 저는 북일 간의 교섭,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제조사에 합의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제재를 해제하고 그래서 북일 간의 교섭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은 저는 조금 미래를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 간에도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도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이 동북아의 다자적 질서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우리로서도 미래 평화 통일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오히려 좋은 국제 환경이 조성되는 시작일 수가 있다. 예. 그런 면에서 북일 간의 교섭을 꼭 우리가 부정적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중에 가서 더 큰 극단적인 선택을 서로 막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다만 예. 한 말씀 드리면은요. 물론 일본은 이제 납치자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자기들 국가적 어떤 안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작년 5월에 그 이즈마가 가서 만났고 또 금년에 이제 스톡홀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서 지금 이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소위 핵실험에 따르는 국제 제재 플러스 예. 일본 자체적으로 거기다 더 얹힌 것들입니다. 그렇죠. 독자 제재죠. 예, 독자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국제적으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걸 서로 주고받는 식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작년 3월부터 우리 잘 알다시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도발 언사라든지 행위를 해왔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런 일관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는 일본도 마찬가지 있는 어떤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자체의 독자적 안건 때문에 예. 같이 이렇게 좀 밀어서 북한으로 하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기들 개별 안건으로 해서 좀 별도의 지금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꼭 올바른 외교 방향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 대응. 아마 그 합의에 북일 간의 합의에 유엔 안보리가 결정한 대북 제재 2094에 대한 일본의 제재 조치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맞죠. 당연히 그건 일본으로서 아닙니다. 그렇게 취할 수 네. 없을 겁니다. 예. 안보리 제재 결의안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지해 왔던 제재 부분을 놓고 아마 협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강강의상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올 때 부총리급 인사 3명, 장관급 인사 4명, 뭐 8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최고 경영자까지 합치면은 한 200명 내외 중국인이 오고, 한국에서는 구본무 LG 그룹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어떤 경제적인 특히 이제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한중 간에 지금 뭐 FTA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 사안들 그 이후의 문제겠죠. 뭐 여기 많은데 어떤 성과, 어떤 결과까지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작년도 한중 간의 교역액이 약 2,730억 불 되고요. 예. 금년도에 뭐 3천억 불이 육박을 할 정도로 그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거죠. 저희 예. 대외 무역의 한 2, 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증대되는 것이 한중 간에서 다 같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에 오셔서 양국 경제인 간의 어떤 협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호혜적인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 관심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어떤 지지를 표시하는 것은 그런 좋은 방향에서 경제 관계가 증진되는 데 있어서 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문을 합니다. 조만간 좋은 성과가 아마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 전 주중대사 그리고 이호철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